발암 물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제유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원경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 운명은 내가 개척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현대의학의 힘을 빌리면 나의 주어진 수명을 거스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할 정도로 생각지도 못했던 암을 빨리 잘 발견하셔가지고 오래 이제 사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을 뵐 때마다 이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유방 쪽을 전공을 하신 걸 아시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다른 데서 요 호길 진단을 받고 수적 관찰 하자 아니면 검사를 해보자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조금 약간 걱정이 돼서 많이들 오시고요. 그거 외에도 건강검진이나 무증상이신데 그냥 찾아오시는 분도 많고 무증상으로 그냥 저한테 받고 싶어서 오셨다가 이번에 유방암 이제 연기 나오신 분들도 지금 몇 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방암 전 단계 정말로 암으로 가기 직전 단계이신 분들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다들 그런 분들도 그 중에서 절반 넘게 무증상 그냥 오셨던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저는 젊은 분들한테 발생하는 암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갑상선도 그렇고 유방암도 그렇고 젊은 분들이 많아서 사실 실제로 약간 이제 이게 편중화되는 걸 수도 있긴 한데요. 일단은 젊은 분들의 연령층이 암이 유방암뿐만 아니고 사실 통계적으로도 10대 이상의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암이라고 하면 늙어서 걸리는 것, 즉 우리 이제 공장이 나이가 들어서 녹이 슬듯이 우리 인체의 몸도 나이가 들면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암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희한하게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환경오염? 그러니까 지금 환경적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는 암이 발생하는 원인의 거의 5%만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실 60에서 70%까지는 외부 요인,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내 식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종합적인 것으로 해서 이제 암으로 발생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환경 자체가 일회용품도 많이 쓰고 뭔가 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사실 있고요. 그거 플러스 외부의 인위적인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합쳐져 가지고 그렇지 않나 예전보다 점점 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안 좋아지는 것도 한몫 크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엄마나 아빠나 이렇게 걸려서 나도 걸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가족력이라는 것도 사실 있고요. 근데 가족력과 유전은 되게 다르거든요. 유전 같은 경우는 정말로 내가 그 유전자 DNA를 타고난 거기 때문에 그 유전에 의해서는 100% 그냥 어떤 내가 몇 살이 되면 그 스위치가 딱 켜지면서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암은 되게 극히 일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족도 사실은 환경적 영향도 되게 큰 게 내가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살면서 먹고 자고 행동이 다 패턴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족력이 온다는 거지 그게 유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력이라는 거는 그들과 같이 살을 부비고 살면서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 좀 생각하셔야 돼서 유전과는 조금 다른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젓갈은 절대 안 먹거든요. 첫 번째로 젓갈을 안 먹고 왜냐면 젓갈 같은 경우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이제 아예 발암물질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젓갈이 2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젓갈은 예전에 우리나라 조상들이 냉장고 없던 시절에 이제 반찬이 없던 시절에 그렇게 먹던 거지 사실 이거 자체는 염장식품 자체가 굉장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발암물질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 젓갈은 절대 안 먹고요. 그 다음은 안 먹는 건 저는 탄산음료. 탄산음료도 잘 안 먹어요. 이거는 그냥 당 덩어리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히 예외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은 저 입에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두 가지는 제가 꼭 여기 시청자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안 먹는 그 다음 튀김도 솔직히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진짜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사실 튀김 자체가 저를 먹으면 속에서 거부 반응이 좀 일어나요. 약간 속이 안 좋은 게 하도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세뇌시키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튀김 자체도 국제암연구소에서 등록이 된 발암물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는 자외선, 미세먼지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이제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참고로 선크림 같은 거는 꼭 평소에도 바르시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선크림 왜냐면 자외선 자체가 발암물질이라서 적당한 건 좋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평소에 마스크 좀 잘 쓰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이제 하는 게 나도 모르게 노출되는 게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이제
먹는 걸로 따지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튀김이라든지 젓갈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가공식품, 햄 소세지가 있어요. 이런 게 우리가 슈퍼에 파는 분홍색 햄 같은 거, 이런 거 대표적으로 가공한 햄, 고기들,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일상생활 식품들도 그런 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 심한 날은 집에서 런닝머신에서 뛰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집 근처 아파트 앞에 단지를 막 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계절에 뛸 수도 없고, 특히 겨울에도 너무 춥고 여름에 또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 런닝머신을 아예 샀어요. 다행히 저는 집이 1층이어가지고 이제 그런 층간소음 없이 마음껏 저를 뛰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즘에는 런닝머신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매트 깔고 하면은 괜찮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운동 하루 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많은데 마시는 것보다는 그런 날은 차라리 헬스장 가든지 아니면 집에서 운동하시는 게 어떤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햄, 소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젓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계란이 있는데, 계란은 이제 다들 냉장 보관하잖아요. 근데 계란을 보통 어떤 분들은 닭이 이제 변을 보는 그 항문에서 알을 낳기 때문에 더럽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막 씻어서 보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계란 껍질에 큐티클이 이제 상하면서 그 안으로 세균 침투가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되게 위험하다고, 잘못하면은 이제 그 살모넬라 같은 균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위험한 행동을 무심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계란 같은 거 보관하실 때 씻지 말고 넣으시면 좋고, 그거 외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감자 같은 것도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이 있는데, 감자 같은 거는 냉장고처럼 낮은 온도에서 보관할 경우에 그 환원당이라고 이런 게 발생을 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요리를 한다. 그러면 발암물질이 나오거든요. 가열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감자 같은 경우도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다음 또 그게 참기름도 냉장고에 가끔씩 보관하시는 분이 있는데, 참기름 같은 경우도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 저온에서 또 그리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산패가 돼요. 근데 이게 산패가 되면은, 공기랑 만나서 산패가 되면은 발암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참기름 같은 거, 우리가 무심코 냉장고에 이런 것들 놔두고 있다면은 빨리 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냉장고에서 두고 이렇게 맛있으라고 이제 넣었던 젓갈이나 햄 같은 거, 이런 거는 과감히 다 버리셔야 됩니다. 네. 커피는 이제 사실 커피 자체는 죄가 없고요. 커피 같은 경우는 로스팅에 따라서 되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로스팅이 몇몇 인기 있는 체인점에서 다크 로스팅이라고 해가지고 쓴맛을 내는 커피가 있는데요. 사실 로스팅을 7, 8분까지 하면은 약배전이라고, 로스팅이 조그만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게 한 거고, 그 다음에 10분 이상 하면은 이제 로스팅을 다크하게, 그러니까 중배전이라고 하는데요. 다크하게 할수록 발암물질이 나와요. 벤조피렌이라든지 이런 아크릴아마이드, 이런 애들이 로스팅을 많이 할수록, 가열을 많이 할수록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약배전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몸에 좋은 항산화 물질이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 자체는 죄가 없고, 다만 이제 로스팅을 다크하게 한 커피는 좀 피하셔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쓴맛이 나는 커피는 좀 피하시고, 약간 이제 커피숍에 가시면은 일반 체인점 말고 좀 약간 커피 전문점 가시면 거기서 약간 물어보실 때 있어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신맛이 좋으세요, 쓴맛이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신맛 자체가 이제 약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쓴 커피는 이제 중배전. 그래서 저는 보통 그래서 신커피로 마셔요. 쓴 커피는 정말로 땡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거 한 잔 먹은 걸로 큰일 나진 않거든요. 웬만하면 커피 드실 때 약배전으로 신맛이 나는 커피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